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궤변에 관한 것으로 앞서에서 말씀드렸듯이 궤변이라 하는 것은 공자께서 단전을 쓰시면서 문왕의 단사를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궤가 이루어진 연유를 밝힐 때 궤변을 처음으로 적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럴 즈음에 공자께서는 단전을 9군데에서 언급하셨지만 주자의 본의에서는 실제로 19군데에서 궤변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궤변이라고 하는 것을 9군데에서 19군데로 발전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공자께서 말씀하신 단전을 다시 궤변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주공은 바로 주공이 아니라 주자께서는 공자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궤변의 논리 구조를 적용했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궤변이라는 것은 공자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각도에서 점층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9군데를 주자께서 19군데로 더 추가하여 번역하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궤변의 측면에서 단전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를 마련해 준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단전에 대하여 쓰신 주자의 본의의 19군데의 자료를 총체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주역에서는 이 송꾀에서 처음으로 궤변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릉이 득중이라는 것이 돈께로부터 왔을 적에 이 돈께라고 하는 데서 왔을 적에 구삼이라는 이 강이, 구삼이라고 하는 양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삼효의 천산돈께 삼효에서 천수송께 2호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2호로 내려오고 보니까 바로 2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궤의 중앙에 거한다라는 이 아래 궤의 두 번째 자리에 서게 됨으로 해서 바로 변화하는 가운데서 중도를 지킴으로 해서 무슨 글자로 변하느냐, 바로 유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송사라는 측면에서 견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9~2로 내려오면서 중실이 됐죠. 항상 이 부자가 쓰이면 중실 그랬잖아요. 내면이 실상을 가진 거라고. 이렇게 해서 중은 됐지만 송사라고 하는 궤의 전반적인 시간 요소에 의하여 그 진실은 통하지 못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힌 걸 보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이 바로 구이라고 하는 측면이 능구이 득중지상이라 사실은 구자 뜻을 찾아보기는 힘든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상상인 것입니다. 상상.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글을 보실 때에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내 믿음이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가느냐? 더 조심하고, 여기에 구자는 개신이라 바로 계구라는 뜻이 된 것입니다. 계구. 경계하고 조심하고. 안 통하니까 조심하고,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중도를 얻은 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괴의 변화에 의해서 그 괴가 변해내려면서 어떤 특정적 의의를 갖게 되는가를 송께서 처음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자세히 보시면, 자, 택괴의 경우에는 지천 택괴인데 땅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오고 하늘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면서 상하가 태자는 통할 통자 뜻입니다. 태평세계는 어느 것이 태평세계인가 하면 바로 위아래 사람이 전도된 것입니다. 전도됐다 소리는 뭔 말이냐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 올려주고 위에 있는 사람이 몸을 낮춰 아래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태평세계인 것입니다. 윗사람은 윗자리에서 바로 윗사람은 윗자리에서 애함하고 있고 아랫사람은 아래에서 죽어라고 고생하고 있는 것, 그것이 천지비계로 불통의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태평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인가 하면 윗사람이 몸을 낮춰서 내려오는 세계,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서 대우를 받는 세계, 이게 지천택괴입니다. 그리고 천지비계, 막히다 불통의 시대, 혼란의 시대, 그건 거꾸로 온 것입니다. 윗사람은 윗사람대로만 향유하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만 거기 아래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천태와 천지비계의 비근한 요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태평세계가 또 뭐냐? 여기서 오래 시간을 가질 수는 없지만 한 구절만. 태평세계는 어떤 세계인 거는 소인배들이 물러가고 좋은 사람이 오는 세계가 태평세계입니다. 이게 소왕대례입니다. 이게 음은 떠나가고 양은 온다가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소인배들은 떠나가고 좋은 사람들이 조정에 임명되는 거. 오늘날의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좋은 세계인가 나쁜 세계인가는 어떤 놈들이 자리에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태자하고 비자 뜻입니다. 그러한 뜻을 가진 태가 어떻게 하느냐? 자, 귀맥교만 보시면 어떤 것이 바뀌어진지 아시겠죠? 이게 귀매하고 택괴하고 차이는 3하고 4 차이죠. 이게 이 3, 4짜리. 그럴 적에 귀매에서 왔으면 이번에 어때요? 이게 대체로 궤변의 특성은 뭐냐면 양은 내려오고 음은 올라간 형상을 갖고 있어요. 궤변의 특성이. 그러니까 귀매의 구사가 어디로 왔어요? 지천택괴는 알로 왔죠. 그러면 반대로 음은 올라가죠. 이러한 궤변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광거사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는 위로 간다고 그랬죠. 아래에서 가서 사자리에 있는 것이고, 구라고 하는 양은 레짠 아래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내려와 가지고 3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간단하게 읽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로 속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무엇이냐면 주자가 해석한 것입니다. 주자의 본입니다. 바로 이 강냉이 득중이라든지 바로 이러한 그 소왕대례라든지 이런 것은 단전입니다. 공작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주자가
이러한 해석을 붙인 것입니다. 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내이 하유 이렇게 공자가 말씀하시니까 바로 주자께서 수께는 곤깨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만 더 자세히 하면, 하나 더 자세히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의 궤에서 바뀐 것만 보셨죠. 그런데 상하궤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본래 곤깨로부터 어떻게 됐느냐, 굴에 거초하고 이 곤깨라고 하면은 뭐가 다른가만 보시면 돼요. 곤깨로 하면 뭐가 다른 거는 초효하고 이효만 다르죠. 그래서 이 택수곤깨에서 보면 여기도 양이 내려가고 음은 올라오고, 택수곤깨에서. 그러면 구는 아래로 내려와서 첫 자리를 가면 곤깨가 택내 숫자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아랫개만 바뀌었죠. 이 서합계로 보면 어때요? 서합계로 보면 5효와 6효만 다르죠, 수가. 그럴 때는 9가 내려와서 5회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상계로 말한 것이죠. 곤깨하고 서합은. 그런데 이 경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곤깨와 서합계는 상하에 각기 한 궤씩만 바꾼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 가지를 통합해서 상하계를 동시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미제계를 보시면 돼요. 미제계를 보시면 공통점이 뭐예요? 아래는 곤깨와 같이 수죠. 가미수. 그리고 위는 이허중, 화지요. 이것이 어디하고 맞냐면 하래 서합하고 맞잖아, 이게. 이 두 개를 합해서 미제로부터 오면 겸차 이변이에요. 앞에서 말하는 곤깨나 서합계의 변을 두 개를 겸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다 강내수유다, 이렇게 주자가 해석을 해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궤변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로 볼 수도 있고 두 개로 볼 수도 있고, 하나의 궤로 가지고 두 가지의 궤변을 동시에 볼 수도 있고, 이처럼 궤변은 하나의 정설로 규정지어 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 빗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왕대례의 반대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조정에서 떠나가고 소인배들이 진출할 때가 혼란의 시대예요. 여기에서 점괘에서 바로 빗계로 왔다라고 할 때 바로 여기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경우에는 상하 양궤로 나눠 본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어때요? 이번 경우는 위아랫께 가운데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우리는 앞에서 봤던 것은 아랫께와 윗께를 가지고 궤변설을 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때요? 네 번째하고 세 번째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그 상하 딱 가운데 또막을 가지고 두 궤를 겸해서 또 궤변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 빗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괘에서 오면 구왕거사, 구는 네 번째 자리로 가고 육은 바로 올라가서 세 번째가 되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삼품고도 강상이 유화라에서 공자께서 강은 위로 가고 유는 하로 간다라고 한다라든지, 이러한 것이 빗계에서 오는 방법. 여기 경우에도 두 번째는 바로 정계에서 이 상계를 잡는 방법, 세 번째는 상하 양계로 다 잡는 기재계로 오는 방법,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서합계도 그래요. 유득중이 상행이라고. 이러한 것도 원래 입계에서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와 같이 우리가 도표상으로만 그 정리해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비계 같은 경우에도 유, 레이, 문강이라 고로 형하고 분, 강하야 강한 걸 나누어서 위로 유를 바로 아름답게 꾸며졌기 때문에 소리 유유왕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비계가 나오면 이것을 주자께서는 궤변도로 봐본 거예요. 궤변도로. 이래서 바로 손계나 지제계에서 비계를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주를 써버린 것이에요. 이게. 그 무망도 마찬가지예요. 대축도. 바로 이와 같은 주자의 본질을 살펴보면은 궤변이라는 것을 어떤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주자의 본의가 어느 정도로 해석되고 있는가를 자료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니라고 이러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뒤에 총평으로 다시 설명 부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성이라고 할 때 유의시성이라고 해서 공자께서는 이 시성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이 성자의 개념이 여기에 유의시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주자가 음이라고 하는 효가 때로 올라간다에 착안을 해가지고 궤변도로 말해본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해괴에서 해괴를 가지고 바로 지풍성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괴에서 지풍성계를 만들고 그럴 경우에 어디가 변했냐면 이 가운데 또막이 변한 것입니다. 이게. 정계도 유진이 상행하고 득중이 응호광이라고 여기에 진짜라든지 이런 것만 나오면 바로 진이라든지 진이정이라든지 이런 것만 나오면 모두 다 주자가 궤변으로 봐버린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계는 손계에서 왔다라고 본 것이고, 점계는, 자, 풍산점계는 환계와 역계에서 두 가지로 잡아가지고 이 글을 주자께서 쓰신 것입니다. 환계 같은 경우 강릉이 불공하며 유득이오의 상동이라고, 이러한 것도 모두 점괘라든지 이러한 궤변서를 대두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공식으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시 정리하면 상고 차변지 차도지 병컨대 우리는 일찍이 이러한 궤변도에 변화하는 것을 고찰해 보건대 각생의 양괴하라. 이것은 사실은 각기 상하 양괴에서 모두 궤변도는 발생하는 것이에요. 이게 위아래에서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다 있어요. 바로 양효가 변음하고 양효는 음의 자리로 가는 것이고, 그럴 때에는 즉 양은 아래로부터 올라가서 음의 자리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또 여기 학설은 말했어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음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와서 양의 자리에 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은 내려오고 음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다 맞지가 않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 궤변도를 종합적으로 봐보면 이게 유동적이에요. 일률적으로 분명히 건안구시와 같은 논설은 양은 내려오고 음은 올라가는 공식을 갖는다라고 확정돼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이게 궤변도가 이처럼 혼란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이게 전체를 정리해 보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논리 구조를 적용하니까 양이 아래에서 올라간다고 그랬잖아. 이게 올라간다 개념을 가지고 보는 것은 뭐에서 왔느냐? 궤변도 원칙을 본 거예요. 궤변도 원칙을. 앞에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궤변도 원칙은 아래에서 올라간 걸로 됐잖아, 이게. 그런데 보편적인 주역에서 나오는 그런 위에서 내려온 걸로 됐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궤변도에 준해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개가 변해서 삭개가 됐다라는 것은 궤변도 우리 보셨잖아요. 이게 이름 일량, 오음 일량계에서 음은 5개고 양 하나 있을 때 변화하는 과정 보면 아래로부터 위로 짝짝짝짝 올라간다 이랬잖아요. 그 원칙을 적용한 거예요. 여기다가는. 그래서 복개의 초효가 올라가서 지수삭개의 2효가 되고 복개의 2효는 복개의 음효는 아래로 내려와서 지수삭개의 초효가 된다라는 이유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궤변도설이에요.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공자가 말씀하신 궤변, 주자가 공자의 말씀에 따라서 해석하는 궤변의 정의, 그리고 궤변의 도표라고 하는 데서 규정하는 해석 방법, 이게 일률적이 아니란 것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은 궤변도의 중심에 논설을 써놓은 것이에요. 이게 주역 내에 있는 주자의 본의의 해석이 아니에요. 바로 이처럼 우리는 궤변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측면에서 보고 있고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인가는 바로 해당의 문건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것은 해석이 안 돼요. 자, 무릇 음효가 양효로 변한즉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올라가서 양의 자리에 가는 경우가 있고 양은 위로부터 내려와서 이 경우에는 앞에서 건안구 씨가 말한 궤변에 관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음은 올라가고 양은 내려온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양은 위로부터 내려와서 아래로 내려와 음위에 거해요. 이 경우에는 구께가 동인께로 변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은 궤변도에서 이 말을 적용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보면 지금 이 구께에서 동인께로 변하는 것은 앞에서 뭐하고 같았어요? 앞에서는 일량을 위주로 했을 때 양이 바로 아래에서 올라간 걸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논술을 하고 있는 논지는 음을 중심으로 해서 글을 써놓은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 놓으니까 음효가 두 번째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쭉쭉쭉 올라가잖아요. 바로 이것은 음위주로 말한 것이에요. 궤변도에서. 이게. 그래서 오음, 앞에서는 오음 일량을 가지고 말할 때는 양이 아래에서 올라간 걸로 됐고, 오양 이름이 있죠. 오양 이름의 경우에는 음이 올라간 걸로 됐다고 이게. 이것이 이 궤변도에서 나오는 이름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의 발전 과정을 음양으로 이거 놓은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구초가 위로 올라가서 동인의 이가 됐다가 이거 보이죠? 구의 초효가 올라가서 동인의 2호가 된다.
그리고 구의 이효는 바로 이 구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와서 음이 됐다. 동인의 초효가 되는 유가 바로 이것이다. 어느 것이 주가 되느냐로 이것은 사실은 음이 대주가 되느냐 양이 주가 되느냐로 상하가 바뀐다 개념이에요. 이건 궤변도 중심이에요. 이것은 단전에서 응용하는 궤변설하고는 맞질 않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셔요. 차도의 변법은 바로 이 궤변도에서 나오는 변화의 법은 여기에서 분명히 이렇게 딱 말해요. 우자시 일례라. 또한 그 나름대로 일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례가 아니에요. 이게 이 모든 주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가 아니에요. 특정 일례로만 보는 것이에요. 바로 특정 일례를 가지고 이렇게 궤변설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는 것은 궤변의 다양성, 동시에 모순점으로 말한다면 궤변설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확정지어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보면 이 일례는 불과 음양효가 음양의 효가 이상하나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바뀌는 데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이 궤변도의 구체성은 어디에 가면 있냐면 역학계몽 33도 별례가 있어요.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궤변은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대충이나마 궤변이라고 하는 것이 주역 전체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궤변이 처음 나오는 소홍의 단전에서 이를 밝혔던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러한 예를 토대로 하여 깊이 있고 보다 심층의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대상과 효사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